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써놨다시피 28번 대과입니다. 이 과자는 일부러 써놨는데, 지날과, 넘어갈과, 잘못할과, 허물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상태에서 중이라면 중에서 지나간 거지, 이렇게 넘어간 거죠. 논어에 보면은 과유불급이란 말 나오죠. 과유불급이 나오는데, 그거는 같을 유자입니다. 지나친 것은 불급, 미치지 못한 거죠. 미치지 못한 거와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둘 다 이 충을 벗어난 거죠. 과유불급에서는.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이 어떤 상태에 지나간 거는 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뭔가 뛰어난 사람들이 보통 사람 뛰어난 거죠. 그런데 그 뛰어나면은 그게 잘못할 확률도 많고 그것이 허물이 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 좋은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그 교만으로 인해가지고 잘못도 하게 되고 허물도 많게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굉장히 글자 재미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쳤다, 넘었다, 넘었다 했을 때 그 일반인들은 미치지 못한 경우 대단수인데 그걸 넘어서가지고 노니까 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허물도 많고 잘못을 저질 확률이 많다는 거죠. 오늘날 사회도 거의 같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그냥 부지런히 미치지 못하는 걸 통해서 계속 사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그거 잘못하는 사람이 제일 많죠. 죄 짓고 잘못하는 사람은 거의 머리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큰 죄 짓고. 이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 대과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대과계 하기 전에 지금 보면은 이 이제 복계인데, 지뢰 복계에서 이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망인데, 천내 무망에서는 이거 순수한 거죠. 아주 망명되고 순수하게 쫙 발전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그 순수 속에서 쌓이는 게 이게 대축기가 되는 거죠. 대축기가 되면 그 쌓이는 걸 갖다가 씹어가지고 기르는 거죠. 씹는 거죠. 입에 씹는 건데, 그러니까 이 기른다는 것 중에는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도 이 자양과 스스로 기른 것과 그다음 타양이 있는데, 타양은 두 가지가 있죠. 타양이 있는 거 보면 타어양, 양어타, 양어타가 돼가지고 타인에게 길러지는 경우가 있고 타인을 기르는 경우가 있죠. 기르는 것도. 그런데 이 자양은 두 개가 있는데, 자양은 스스로 육체를 기르는 게 있고 정신을 기르는 게 있어요. 정신을. 사람이 입에 음식을 먹는 것은, 입을 씹는 것은 이게 뭐냐면 육체를 키우는 건데, 반면에 공부를 하는 것은 정신을 키우는 거죠. 제가 기억나시죠? 키우는 거 자양이 두 가지겠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정신을 키우는 것도 이익계에 들어가고, 음식을 통해서 육체를 키우는 것도 이익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자양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간 자양이 딱 되는데, 이 기르는 것이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길러가지고 오는 현상이 대과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길린 거죠. 그럼 무슨 의미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이 소위 대과의 시대가 오면은 이 너무 많이 터닝 포인트가 내려오게 된 거죠. 이 내려오면서 이제 즉 상권이 끝나요. 중수 간계하고 중화 리계를 통해서 상권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권을 넘어가는데 이 대터닝 포인트죠.
그런데 이 대과는 크게 지나쳤다. 크게 지났다 이 말인데, 크게 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자양에서 요 근래 건강에서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은 사람이 너무 먹어서 비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지나쳐가지고. 과체중. 그러니까, 너무 자기 몸을 기르는데 너무 몸을 많이 길러가지고 과체중 온 상태가 대과죠. 또 이 정신도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지식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지식의 늪에 빠져가지고 지식 갖고 노는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태도 대과죠. 그 대과는 아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이 자기 것이 되가 자기 지혜로 승화가 되지 못한 상태가 바로 대과의 상태라는 거예요. 음식을 너무 먹어 육체가 비대해가지고 모든 병이 근원이 되어 있듯이 지식이란 것도 끊임없이 배워가지고 내 거가 돼가지고 내 자신이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해안이 열려야 되는데 지식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상태가 뭐냐면 똑 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과의 시대는 요즘 시대 똑같은 거죠. 요즘 시대도 뭐 전부 다 먹을 게 넘치게 나고 지식이 넘쳐나니까 아는 것은 넘쳐나게 많은데 자기 자신이 세상을 사는 지혜는 오히려 박할 수 있죠. 지혜가 넓어야만이 인간 세상 조화가 넓어지는데 지식만 많아가지고 박하면은 서로 자기 잘났다 하면서 혼란과 싸우는 거죠. 대과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전부 다 자기 잘났다고 해가지고 이 기르는 지식이 많아가지고 전부 자기 잘났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자기 잘났다니까 그 자기 잘났다 그런 늪에, 지식의 늪에 빠져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대과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과의 시대가 터닝 포인트,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건데 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때는 뭐냐면 이 지금까지 기르면서 유지해 왔던 자기 삶의 관점을 다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이 어려움을 갖다가 격복시면서 해안을 얻어요, 해안을. 해안을 얻는 바가 뭐냐면 가는 바가 있다, 이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대과격이 뭐냐면 이 대과란 것은 들보 기둥이에요, 들보. 집을 지른다면은 뭐 이 두 가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 네 개 기둥이 있죠, 이렇게 네 개 기둥이. 이 기둥들이 있는데 이 기둥들을 통해서 지르면 여기 대들보 이렇게 전체를 받치는 게 이게 기둥을 받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지우지 않는데 요게 들보 동자예요, 들보 동자. 요 기둥은 보통 기둥 주자로 써요, 기둥 주자로. 이 들보 동자인데 이 동이 이 무게에 눌려가지고 휘어지는 상태 이렇게. 이게 무게가 이렇게 휘어지는 상태 이렇게. 들보 휘어져 조금 무너지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너지는 게 이유는 뭐냐면 이때에서 지금까지 복개회, 무만개, 대축계를 통해서 끊임없는 지식과 지혜를, 학문을 쫙 쌓아 올라가지고 여기서는 이 소화가 안 되고 몸이 비대해지듯이 지식이 멀리 빠져가 지식이 늪에 빠지는 상태가 바로 이 대과격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대들보가 휘일 수 있는 이런 모순성이 빠지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이 지뢰 복개에서부터 시작해 왔던 이 기운을 갖고 가는 바가 있으면 이롭다는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과부하가 걸린 대과에 극복된다는 그런 상이에요. 그러니까 대과가 갖고 있는 것은 이 꾀, 지뢰 복개에서부터 이 꾀까지 와가지고 이 모든 몸으로 맞으면 너무 많이 모아가지고 과부하 걸려가 몸이 비대해져가지고 모든 병에 걸릴 위험이 가장 많이 내재한 상태가 바로 이 대과되고 지식으로 말하면 끊임없이 많은 지식을 갖다가 흡수내는데 자기 소화가 돼가지고 자기 혀안을 통해서 자기 말이 나오고 자기 척이 나와야 되는데 지식에 빠져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때 사오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늪에서. 지식의 늪에서. 그래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권의 마지막, 주역 상경의 마지막 와서 바로 그런 큰 경계를 던지고 있는 거죠. 주역의 이치를 하더라도 주역의 논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 지혜를 열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 가늠박이 있으면 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그런 이유는 이게 지금 보면은 검과 권이 자리를 잡으니까 그러니까 한택이 상과 못이 서로 기운을 통하는 거죠. 상과 못이. 그럼 서로가 기운을 통하는 게 이렇게. 한택 통기야. 그리고 수하는 불상석 서로 소전, 서로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과 땅이 있고 수화가 서로 공존해야만 수화를 통해서 만물이 생기는 거니까. 하도낙서할 때 배웠었지, 하도할 때. 그리고 이 내풍이 상박에 우레가 치고 바람풍이 서로가 부딪히는 거죠. 이 두 개의 기운은 서로가 같이 올려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깨가 극에 달해서 변했을 때 어떻게 변냐면은 이렇게 이 깨에서 이 아래 보면 간산이니까 이 산이 완전히 극에 달하면은 한택 통계의 택으로 변했고 이 태택에서 이 택으로 변했잖아요. 뭐 택이니까. 그리고 이거야. 우레 이건데 우레도 극에 달하면 소음으로 바뀌어진 거, 풍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대가의 극에 의해 가지고 똑같은 기운이 서로가 주고받는 기운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이 하도할 때 그렇게 배웠었을 겁니다. 이 기운은 서로가 서로를 같이 가는 거거든요. 천지가 같이 가고, 수화가 같이 가고, 풍래가 같이 가고, 택산이 같이 가는 거죠. 서로가. 대대에서. 그러면서 우주의 전반적인 대기운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대곽계는 이 크게 지나쳤는데 크게 지나친 사회를 어떻게 처신을 해서 그걸 갖다 극복해 내야 될 것이냐가 이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상경의 마지막에 와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들어온 거죠. 사람이 대과까지 올 때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엄청나게 많은 거 같은데 그것이 자기 거로 소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식의 늪에 빠졌을 때 그걸 다시 자기과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기회가 된 거죠. 일단은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절의 대과계라는 것은 석괴 띄우고 왈, 석괴 재너서 이르기를 이자는 이라는 것은 이깨라는 것은 기르는 거야. 그러니까 대축에서 모든 꽉 사여 있는 상태, 이 순수한 상태, 마음이 순수한 상태니까 모든 것이 자꾸 내 인도 고이는데 그 크게 사여 있는 그걸 갖다가 내과시키면서 씹어가 내과시키는 과정인데 그게 바로 이 씹는 거고 학문을 다시 정리하는 건데 그게 이깨예요. 그래 이깨랑 이랑 것은 기르는 것이에요. 내과시키는 거죠. 불량적 띄우고 불가동이라. 기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어. 자기 속에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게 돼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기 체화돼야 하니까.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이 띄우고 되어라. 그러므로 대과께로서 받았다 하니라. 법물 띄우고 양 띄우고 이후 띄우고 능성이라. 모든 물건들, 모든 물체들은 길러진 그런 후에야 각자 자기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가지고 꽃이 피고 다시 씨앗까지는 계속 모든 것은 끊임없이 길러짐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룰 수 있는 거니까. 성적 띄우고 능덕이라. 이루어지면 좌절로 변화로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야. 동적 띄우고 유화라. 움직거리면 잘못하면 늘 지나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을 지나칠 수 있는 거야. 의지가 앞서니까. 중도를 넘었을 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가 띄우고 소이 띄우고 사이라. 그러면서 대각계가 이께 다음이 되는 까닭이라. 위계 띄우고 태상 띄우고 소나니. 자, 태계가 위에 있고 소음계가 아래에 있으니 택제 띄우고 목상이라. 자, 이 연못이 나무 위에서 이 소음계 풍은 뭐냐면은 이 설계전에서 나왔는데 나무로 해, 나무. 이 은목인데, 나무 중에도 은목이 은목. 은목인데, 나무에 나무. 나무. 이거 설계전에 나와 있어요. 설계전이요? 예, 예, 예? 설계전. 설계전에, 소음폰 목이다 나와요. 그래서 이 나무 위에 못이 있은 것은 멸목야야. 나무는 물이 꼭 필요한데도 물속에 푹 잠겨버리면 나무는 죽어버려요. 녹아버리죠, 물속에. 그래서 택자는 연못이란 것은 윤양 띄우고 목연을 나무를 윤택하게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연못에 물이 많으면 그 연못에 물로 통해 주변 나무들이 잘 무상히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지 띄우고 멸목 띄우고 어목하니. 그런데 마침내는 나무가 빠져가지고 없어지는 데까지 이르러서 물속에 빠질 못하니까 빠져서 없어지게 이르렀으니 위 띄우고 대과지 띄우고 이라. 이것이 바로 크게 지나쳤다는 뜻이 되는 거야. 뭐든지 지나치면 거기 빠진다는 거예요. 아까 지식도 지혜가 돼서 내 것이 안 된 지식 가지고 노는 사람은 그 지식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것만 전부 잘 알고. 자기 것이 되는, 지식은 자기 것이 돼야만이 상대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해안을 냅니다. 그러나 지식이 자기 것이 안 되고 지식 갖고 놀 때는 서로 지식 갖고 도토리 키즈에서 싸우는 거예요. 네가 많이야, 내가 많이큼 해서. 대과자는 크게 지나쳤다는 것은 양과라, 양이 많은 것이에요. 양이. 여기서는 말하면 이렇게 2, 3, 4, 5 양이 많은 거예요. 고이 띄우고 대자 띄우고 가와, 과지 띄우고 대와, 여 띄우고 대사 띄우고 과야니. 그러므로 큰 것이 너무 지나친 것과 대자 가와, 그 다음에 과지대, 아까 지나친 게, 이 지나친 것이, 중도에서 지나친 것이 너무 커. 이게 너무 많이 지나쳤다. 이 큰 것과 사대과 큰 일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 이것이 된다. 그 위에 될 위자 세 가지 다 봐죠. 대가자 위가 되고, 과지대가 되고, 여는 명사와 명사를 이어지는 거고, 이거는 명사구와 명사구를 이어지는 거고, 대사과가 되는 것이니 될 위자, 그 위에 그 위자가 세 가지 다 받는 거죠. 자, 요거 재밌는 게 보면, 이 정희천 선생의 관점이 재밌는 게, 성년 띄우고, 도덕 띄우고, 공업이, 되가 띄우고, 의인과, 범사지 띄우고, 되가어 띄우고, 상자 띄우고, 개 띄우고, 시하라. 이 대과란 것은, 그냥 이렇게 크다, 지나친 게 크다, 일이 크다, 이렇게 막 했는데, 성년들이 도덕의 공에 업을 이룬 거, 도덕의 업을 이룬 거, 힘쓰는 것이, 공업이 남들보다 크게 지나쳐서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대과는, 대과의는 일반인보다 크게 뛰어난 겁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크게 지나쳤으니까 뛰어난 거죠. 뛰어난 것과, 그리고 범사, 모든 일이 상은 일상상자, 평상평상자, 일상보다 뛰어난 것들, 일상에서 상상도 못할 뛰어난 어떤 상황들, 돌연변이나 어떤 큰 일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것을 말해. 이 대과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 띄우고 성인은, 대저 성인은 진 띄우고 인도하니, 성인은 사람의 도를 다하는 거예요. 성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하는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의 성인이 아닌 거죠. 지난번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선택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통해서 성인이 되고, 평민이 되고,
사회 말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지, 선택을 통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 순간은. 다 평범해요. 그래서, 돈이, 비과어 띄우고 리하라. 그거는 어떤 삶의 이치를 지나친 것이 아니야. 성인이라는 사람은 이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그 선택을 통해서 인간이 가야 될 도를 갖다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거는 평범한 이 일상의 이치를 지나친 거 아니야. 일상 속에서 성인의 모습 다 있는 거지, 바로. 기 띄우고 제사이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정리하니. 그 일을 제단할 때 제사는 일을 딱딱딱 맞게 하는 겁니다. 일을 마치 옷을 제단하듯이 일을 그 상황에 맞게 딱딱딱 하는 게 제사입니다. 일을 제재하는 것으로서 일을 제재하여 천하의 정리를 갖다가 바른 이치로서 하는 것. 그러니까 일상 떠나지 않는 거지. 일상의 일을 딱 제재하는 것이 천하의 바른 이치로서 한단 말이에요. 바른 이치로서. 그래서 교실지 띄우고 영예. 그러니까 바로잡을 교, 잘못할 시자, 잘못을 바로잡는 쓰임새에, 행위에 소과어 띄우고 중자적 띄우고 유자니. 조금 중보다 지나친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요게 딱 맞아야 되는데, 중이 딱 맞아야 되는데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 중보다 조금 지나쳐가지고 앞서간 생각할 수도 되고, 좀 지나치는 중보다 조금 지나치는 것이 곧 유지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게 어떤 경우냐면, 또 재밌는 것입니다. 자, 보면 세 가지 나오는데, 여 띄우고 행과 띄우고 호 공하고, 상과 띄우고 호 애하고, 용과 띄우고 허 거미시하라. 이 어떤 경우냐면, 여기는 같을 때 다 봤습니다. 사람이 행동할 때 공손이 너무 지나친 경우, 너무 사람이 겸손한 거, 그 다음에 초상에 슬픔이 너무 지나친 경우, 1번. 또 어떤 일을 쓸 때, 행동을 할 때 검소함이 지나친 경우가 같은 것이 같을 때 답하는 거죠. 이게 이런 경우야. 이게 중을 지나친 경우 있다는 사람은. 개 띄우고 교지 띄우고 소가 띄우고 이후에 능급 띄우고 어중하니. 그건 대개가 얘가 이 바로잡기를 조금 소가 조금 지나치게 하는 그런 후려야만 중에 미칠 수 있어. 그러니까 중에 딱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더 하겠다 노력해야만이 곡이 많다는 거예요. 딱 맞게 한다면 못 미칠 수 있다니까 좀 더 하겠다고 노력해야만이 곡에 미칠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 마음이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요. 급 띄우고 구중지떡이야. 이것이 바로 중을 구하는 쓰임새야. 중을 구할 때는 곡에 딱 맞게 하는 것보다 좀 더 노력해야만이 중에 많은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딱 맞게 못 미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소위 띄우고 대과자는, 이른바 대과라고 말하는 것은 상사지 띄우고 대자이라. 일상의 일 가운데 큰 것이야. 대과란 것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좀 크게 벌어진 것들이 전부 대라는 거야. 그걸 뿐이야, 대가. 대화가 따로 있는 게 없다는 거지. 일상 생활 속에 있어요, 삶 속에. 그래서 비유 띄우고 과어 띄우고 리하라. 그러므로 이치에 과함이 있는 것이 아니야. 대과를 해가지고 지나쳤던 어떤 이치상 이 지나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 지나쳐가 이시가 더 지나쳐가지고 어떤 논리가 있는가, 목적이 있는 것 아니라는 거야. 이 어떤 일을 할 때, 이치상에 요게 딱 중인데, 요게 가야만 이게 과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중에 맞게 하는데 조금 지나칠 수 있는 거지, 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따로. 지나쳤다는 딱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 이치에서 지나침 있는 건 아니야, 그거는. 노력을 열심히 할 뿐이지. 유 띄우고 기더라. 그러므로
그것이 큼이 되는 것이라. 곱을 띄우고 상견이라. 그러므로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이게. 특별한 경우에 사람들이 행위를 하는 것만 하는 거지. 이익이 띄우고, 비상 띄우고, 소견자 띄우고 되라. 고로 띄우고, 위지 띄우고 되라. 그러므로, 비상, 항상, 상자, 소견, 보는 바의 견주어서 큰 것이라. 그 이해되겠죠? 비상, 일상적이 아니란 말이거든. 일상적으로 보는 바에 비하여, 비자는 견주를 비자, 비할 비자니까. 견주어서 큰 것이야, 그게. 일반적으로 봐서 이게 좀 더 노력 많이 하고 더 수고한다는 거야. 고 띄우고 위다. 그러므로 대화를 했다. 좀 지나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가 실은 일을 풀 수 있는 굉장히 열정적인 자세라는 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비유가 뭐냐면, 여 띄우고, 요손지 띄우고, 선양과 탕무지 띄우고, 방벌이 개 띄우고, 유더라. 이런 사람들이 바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대화. 요손이 선양, 서로 선양 왕자리 물려주는 거거든. 선양은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 게 선양한다 그래요.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고 탕인군과 그 다음에 문왕의 아들이죠. 무임금이 은나라를 정벌했으니까 탕이 하나를 정벌하고 은나라를 생겼고, 그 다음 무가 은나라를 정벌하고 주나라를 세우는데, 탕무가 혁명을 일으킨 거, 추방할 방자 벌알벌 따거든. 그 임금들 추방해서 쫓아내는 것은 모두가 이 도를 말미암은 것이야. 이 바로 대과, 큰 일을 해가지고 대과 일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 이 대과를 풀어가는 도는 무불상이로 돼 중하지 아니함이 없고 항상 되지 아니함이 없어. 떳떳하지 아니하면 똑같아요. 떳떳하지 아니하면 없고 항상 되지 아니하면 없어야 돼. 이 띄우고 세인 띄우고 소불 띄우고 상견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일반적인 세상 볼 수 있는 처신이 아니야, 이 처신들은. 특이한 처신이야. 고 띄우고, 위지 띄우고, 되가 띄우고, 사기라. 그래서 이것은 일상보다 크게 지나친 것이라고 이르는 것이게. 이게 바로 대과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괴사를 볼게요. 이 대과란 것은 크게 기둥이야, 기둥. 들보예요, 들보. 이 대들보가 있어야만이 집을 바치는 거니까 이 가장 중요한 대들보야. 다시 말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많은 지뢰 복개에서부터 쭉 가지고 있다 이 엄청난 힘이 들보와 대들보와 같은 그런 약이 되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요때는 흔들렸죠. 그런데 대가는 이게 자기 것이 안 되고 무조건 사만 놓다 보니까 그 사는 지식에 눌려가지고 많이 먹다 보니까 많이 먹는 과영양에 의해 가지고 몸이 허물지듯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위험이 도랬다는 거예요. 자기 것화 시키지 못하는 지식에 빠져 있는 거나 자기 것화 시키지 못하는 과영양분에 의해서 몸이 허물진 것처럼 그렇게 된 거야. 이럴 때는 자기가 지금까지 지뢰 복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도 이치인데 이런 자연의 이치를 갖다가 처우해왔던 그 세계를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죠. 가는 바가 있으면 이로 밀어붙이게 되면 초심을 돌아와서 다시 밀어붙이게 되면 사람이 형통하게 되게. 이 지나쳐서 있는 허물이 극복되면서 형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지나치게 많은 갑자기 사업을 하다 지나치게 많은 돈이 있거나 또는 공부를 해서 내과시키지 못한 지식이 있거나 또는 너무 많이 과부하가 됐을 때는 그럴 때는 음식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그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운동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야. 가는 방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식을 많이 했다면 지식을 내과시키고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 자신이 누군가 속에서 집어넣어가 내과시키는 것이 바로 가는 방이라는 게 이런 거죠.
돈을 많이 버는 돈을 통해서 내 혼자 것에서 주변에 베풀어야지 또. 그것도 역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 대과의 기분이 형통하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 건강한 과부하된 영양분이 내 몸을 진짜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고, 많은 지식이 진짜 내 거가 돼서 내가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고, 많은 돈을 버는 그 돈이 사회에 베풀었을 때 뛰어난 위대한 인물을 바뀌어지는 거죠. 그 형태. 그게 바로 이 대과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빠지는 거죠, 거기가. 일반에는 거의 대과에 빠지는 거죠. 지식의 늪에 빠지고, 과잉된 영양분에 빠져가지고 몸이 허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전을 볼게요. 소가는 띄우고 가어 띄우고 상하여. 소각계란 것은 음여가 상하에 지나치게 많아. 음여. 그리고 대과는 양 띄우고 과어 띄우고. 대과계는 양이 중에서 지나친 것이니 양 띄우고 과어 띄우고 중이 띄우고 상하 띄우고 이기라, 약이라. 양이 중간에서 과하면은 상요와 초요가 바로 약하게 된 거야. 음으로서 약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 효를 갖다가 상하에서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지금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음이 약해서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넘치는 기운을 갖다가 소화를 다 못 시키는 거죠. 고위 띄우고 동요지 띄우고 상이라. 그러므로 바로 들보가 흔들리는 상이 돼서 과부하 영양에 소화되지 못한 지식의 늪에 빠져 있는 거죠. 동은 쉬기 띄우고 승중이네. 대들보란 것은 그 무거운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취한 것이야. 짐을 전체 감당하고 있으니까. 짐이 들보 하나에 감당하고 있으니까. 사약이 취어 중하니, 사약이 바로 중에서 모였으니, 이거 중에서 모여있으니, 가에 띄우고 중이라.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이럴 수 있어. 무겁다고 이럴 수 있으면 똑같고. 지붕으로 말하면 무겁다 이럴 수 있고, 중요하다고 이럴 수 있다. 93, 94. 93 띄우고, 94 띄우고, 대치 띄우고, 동사니. 93과 94가 모두 이 대들보의 상을 취해서 이게 뭐냐면 92와 95는 이게 음자리에 양이 있고 양자리 양이 있지만 이건 두 개 뭐냐면 이 중이고 이건 중정하고 이건 중과 정 다 있는 거고 중하니까 이거는 이 3요와 4요가 갖고 있는 강한 양기 자체만을 갖고 있지 않고 소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 기운을 갖다가 조화시키는 입장이에요. 원래 2요가 그렇고 5요는 그러니까 이 군자의 자리니까 이 왕의 자리고. 그래서 이거는 그 임무가 중함을 이는 거, 또 짐이 무거움을 이는 거야. 임무가 중함을 똑같이 맡기 임자가 됐고 중할 짐 임자 되니까 그걸 이내. 바로 2요의 군자와 5요의 왕의 위치니까. 요는 취기 띄우고 본말 띄우고 약이라. 그 본말이 약한 거. 이 본은 뭐냐면 이게 초역을 말하고 말은 이 상요를 말해. 본말이 약한 것을 취했으니 중강이 띄우고 본말 띄우고 약이라. 중은 강한데 본말은 약한 것이야. 시 띄우고 여하라. 이 때문에 휘어지고 있는 거야. 능력 소화가 안 된 거죠. 아까 했지만도. 음약이 띄우고 양강하여. 음은 약한데 양은 강하여. 군자 띄우고 성이 띄우고 소인 띄우고 세라. 군자는 성한데 가운데서 성한데 소인이 쉬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이 소인이 쉬하는 거 더 밀어붙여가지고 아예 건깨치고 나가지고 확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지. 고 띄우고 이유 띄우고 유황이 띄우고 형제라. 그러므로 밀어붙이는 가는 바가 있으면 이로워서 형통하게 되는 거야. 밀어붙여야만 형통하다는 거야. 동은 금인 띄우고 위지 띄우고 어림이라. 지금 사람들이 들보라고 일러. 들보를. 그 다음에 단을 들어가 있습니다. 593쪽에 단에.
단알. 자, 단알은 이 나눠서 이제 첫 번째 이 대과의 뜻을 대과. 대과는 뭐냐면 단알. 대과는 대자 띄우고 광이라. 큰 것이 과미야. 이 대과란 것은 큰 것이 지나치게 많다는 거야. 양이 지나치게 많은 거죠. 아까 사람을 말하면 자기 소화가 되지 못하는 지식들, 자기 몸에 소화가 되지 못하는 영양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이 흥얼지니까 하여간 크다는 것이, 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거야. 자, 대과전 저를 볼게요. 대자 띄고 가는 위 띄우고 양과라. 대과가 지나치다는 것은 양이 지나친 것이니 제사에 일에 있어서는 위 띄우고 사지 띄우고 대자 띄우고 가와 여기 띄우고 과지 띄우고 되라. 일이 큰 것이 너무 과해. 일이 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고 여는 그 명사구와 명사구로 이어지는 거죠. 그 또 지나친 것이 또 지나쳐서 큰 것이 전부 다 과에 들어간다는 거야. 과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동료를 두 붙여서 동료를 갖다가 그냥, 그죠. 동료는 본말이약이라. 동료란 것은 이 가운데 있는 사효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과 초여와 상육이 바로 이 거대한 지나칠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갖다가 이제 받쳐줘서 힘이 약한 거야. 그리고 전에도 보면 위 띄우고 상하 띄우고 이음 띄우고 세약이라. 이건 상하의 이음이 세약한 것이라. 양성적 덕의 음세라. 양이 성하면은 음이 세한 것이라. 이건 자연의 이치란 거죠. 낮에 해가 강하면은 밤에 어둠이 작고, 밤에 어둠이 강하면은 낮에 해가 약한 거죠. 빛이 약한 거죠. 고위 띄우고 대자 띄우고 가라. 그러므로 대자인 양이 과한 것이라. 제 띄우고 소가적 띄우고 왈 띄우고 소자 띄우고 관이 응과해라. 속과 개에 있어서는 곧 작은 것, 즉 음이 과한 것이니 바로 응과해라. 음이 지나친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알. 두 번째 단알은 요걸 설명한 거예요. 가른 바가 있으면 이롭다는 거예요. 왜 가른 바가 있으면 이롭나기야? 자, 왜 가른 바가 있으면 이건 첫째, 양강 띄우고 이중하고 손이 띄우고 열행이라. 그러므로 이유 띄우고 유왕하여 내형이라. 이렇거든. 양강이 중하여. 양이 강한데, 양이 과한데 지나치고 있는데, 그런데 중하다는 말이 뭐냐면 이와 오가 그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이거는 그냥 하더라도, 그냥 일상적인 용어에서도 사람들이 강력한 자기 주장, 강력한 자기 지식, 자기 있더라도 자기 중심이 딱 잡혀야만 된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굉장히 과체중에 그 영양분에 몸이 아주 비대하고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혜 났더라도 그렇다. 그때 자기 중심이 딱 잡혀있는 사람은 변화를 곧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기중이 똑같은 거죠. 강과 이중이란 말에 그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역의 이치를 통해서 인사의 이치를 대비시킬 수 있는 눈이 자꾸 열려야만이 지역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역의 괴사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게 인사에 대비시켜가지고 스스로 그걸 갖다 바라볼 수 눈이 열렸을 때 주역이 자꾸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주역의 이렇게 인사가 대비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면서 손이 띄우고 열행이라. 손은 겸손할 손자입니다. 내가 지나치게 많은 걸 갖고 있고, 그런데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뭐냐면 저절로 사람이 겸손하면서, 그러면서 열행이야. 기쁠 열자입니다. 기쁘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과의 상태에서 오는 이 동료 본말 약한 이 상태에서 오는데, 이 자기가 스스로 강과에 중하게 되면
이 강남이 지나쳐 있는데도 자기 중심이 딱 잡히면은 저절로 겸손함에서 기쁘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 때문인 거죠. 중. 그러니까 어떤 상태든지 자기 중이 살아있는 거죠. 그걸 이 괴사소는 구의와 구호를 말하는 건데 실제로 인간 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자기가 중이 잡혔으니까 손이 열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의 자세로 밀어붙여서 가는 바가 있으면 이리 와서 바로 형통할 수 있는 거죠. 이 중요한 거죠. 근데 괴상을 보고 인사에 대비시키는 거죠. 또 전에 읽어볼게요. 은 띄우고 괴재지 띄우고 서나 이거는 괴의 재질이 좋은 점을 말한 것이야. 좋은 점을. 즉 좋은 점 과각이 중하고 손이 열행한다는 거 괴의 재질로 가지고 그 좋은 점을 뽑아서 말했다는 거야. 자, 강수 띄우고 과이 띄우고 이오 띄우고 개 띄우고 중도하니 강이 비록 지나쳤으나 이와 오는 모두 중을 얻었어. 이와 오는 중이니까 바로 이와 오는. 그러니까 시처 띄우고 불실 띄우고 중도라. 이렇게 처해 있는 것은 바로 그 중도를, 사라는 말은 자기 중간 마음의 중도를 잃지 않는 거야. 사라는 말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거다 말했어요. 하손 띄우고 상태하니 아래는 손께 위에는 택견이 신은 이 띄우고 손순 띄우고 화열지 띄우고 도이 띄우고 행해라. 이거는 바로 겸손하면서 화하고 기뻐하는 도로서 행해가니 제 띄우고 대화지 띄우고 시에 대화의 때에 있어서 이 띄우고 중도 띄우고 손열 띄우고 이행이라. 그래서 중도로서 겸손하고 기쁘게 해서 행동함이라. 고 띄우고 이유 띄우고 유왕이라. 그러므로 가는 바가 있으면 이웃게 된다니 바로 내 띄우고 소위 띄우고 능력이라. 그러면은 형통한 바가 있어. 그러면 이 지나친 것이 결국 뭐냐면 자기 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지나쳐가지고 막 위험한 상태가 중심을 딱 잡고 밀어붙이면은 결국은 다 소화가 돼서 자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괴를 보면서 이 맹자와 똑같지만 사람이 그 어떤 상태에서 그 사람을 키워지기 위해서는 이게 대과의 상태에 역경을 주게 됩니다. 항상. 대과는 시련과 육경 같은 건데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 반출을 통해서 자해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의식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맹자는 하늘이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통을 준다 그러잖아. 고자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근고를 아프게 하고 마음씀씨 모든 안 풀리게 하고 계속 고통을 주는 그 고통을 극복하며 자꾸 지혜가 열리는 거죠. 그 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온상이 꽃처럼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작거리 가시밭에 그냥 내버리는 거죠. 그래 마지막에 자 대과지 띄우고 시 띄우고 대이제라. 제자는 감성같죠. 강조법이죠. 대이제라. 대과의 시, 즉 크게 지나쳤다는 그 이임의 때 이것은 바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말하면 의식이 깨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그 시련의 시기죠. 시련의. 너무 뛰어난 인간한테는 시련을 줘서 더 뛰어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떤 대가라는 것이 자기가 길러지는데 그 길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대과라는 시련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가 돼요. 자기 거. 자기 것이 소화가 되는 상태가 바로 대과의 때니까. 그래서 대과의 때라는 것은 크다는 거예요. 뜻이 아주 커, 이거는. 이게 소화됐을 때 소위 말해 사람은 한 해안이 열리는 거죠. 의식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은 온상이 꽃처럼 키우지만도 이 세상에 크게 쓸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시련을 부여준다는 겁니다. 이 대과 같은 지나치게 힘든 일, 힘든 상황들 극복이고 그걸 갖다가 뛰어넘으면서 그 사람은 참 지혜가 늘리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면서 세상을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자기 논리의 틀에 갇혀서 서로 미워하고 평가하고 싸우면서 항상 보는 거죠.
그러나 리더가 되면 될수록 세상을 한 몸 끌어안는 이시가거든, 이게. 그게 리더거든. 마치 부모님이 가족을 껴안고, 회사 사장이 직원을 껴안고, 이렇듯이. 자, 그래서 전을 보면, 대과지 띄우고 시에, 대과의 때에는 기사 띄우고 시임되라. 그 일이 시임이 크기 때문이야. 아주 큰 시련과 역관이 있던 거야. 고 띄우고 찬지 띄우고 왈 띄우고 대자. 그러므로 찬미하에서 말하기를 크구나 했다는 거야. 그게 극복되면 엄청나게 머리가 깨니까 이제 완전히 확 열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세 개를 재밌는 겁니다. 아주 재밌어요. 열입 띄우고 비상지 띄우고 대사와 흥 띄우고 불세지 띄우고 대공과 세 번째 성 띄우고 절속지 띄우고 대대기 개 띄우고 대과지 띄우고 살. 이게 정말 재밌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한번 봅시다. 자, 같을 했자. 뭐와 같으면 세 가지. 첫 번째, 세우는 것 같고, 일으키는 것 같고, 이루는 것 같다는 거죠. 세우는 것 같고, 익과 같고, 흥, 일으키는 것 같고, 성, 이루는 것 같아요. 무엇을? 비상지 띄우게 되서라. 비상한 큰일, 보통이 아닌 큰일을 세우는 거. 이게 바로 대과란 거야. 일반인들이 아닌 정말 큰일. 그게 대과. 그걸 극복할 수 있으면 큰 사람이지 뭐. 그 다음에 불세지 대과. 불세출이란 말이죠. 세상을 벗어난 큰 공. 일반적인 쪼쪼한 게 아니라 정말 보기 드문 큰 대공. 그게 큰 리더죠. 큰 지도자고.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들, 저 밑에 있는 백성들, 밑바닥의 민중들 힘드는데 그 모든 민중들까지 전부 다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불세출의 영웅이 돼야만이, 그러니까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일반인이 상상 못하는 세상을 벗어난 대공을 일으킨 거, 큰 공을 일으킨 거, 불세출의 영웅이죠. 불세출의 영웅. 이런 사람이 바로 대과의 때 나온다. 대과의 때. 큰 세상에 어려운 때는 바로 이런 불세출의 영웅이 나오는 거죠. 불세지 대공.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절. 세상을 벗어난 큰 공이니까. 일반 상식을 벗어난 큰 공이죠. 요즘 같이 싸우는 시대에 그걸 끌어낼 수 있는 큰 공이 있어요. 큰 그릇이 있어요. 큰 그릇이. 요즘 싸우는 거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싸우는 거 보세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절속지 때는 세속을 끊어버릴 수 있는 큰 더. 자, 이게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똑같은데, 이거 똑같은 거죠. 이게 동양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세상이라는 건 이렇게 있다면, 그 가운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 편가를 가면 싸우는 게 이렇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속이야. 속이는 모습이야. 이게 속인들이야, 속인들. 그런데 이것이 올라가면 이렇게 되고, 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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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 의식이 높아진 거예요. 의식이 상하는 거죠. 의식이 높아지는 거죠. 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냐면 전체가 하나로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속인들이 바라보는 속인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거. 속인들이 갖고 있는 다툼의 세계, 조그마한 세계가 다투는 그걸 끊어버릴 수 있는 큰 덕을 이룰 수 있는 거죠. 큰 덕을. 이게 바로 대과의 시에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혼란하고 니일의 편가를 가고 서로 욕심 부리는 세상에, 그런 속인들의 세상에서는 그걸 의식이 높아지면 전체가 하나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절속, 속인들의 세상을 갖다 끊어버리는 큰 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제. 얼마나 좋아요. 이 세 가지 정말 좋잖아요. 첫 번째는 비상시 대사. 그 다음에 비상지 대사를 세우는 거고, 보통의 큰 뜻을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불세출,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일반인들의 상식이 벗어나서 큰 공을 갖다가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세속 사람들이 다질고를 하는 그걸 끊어버리려고 큰 덕을 이루는 거. 이것이 바로 대덕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대과의 시대 바로 이게. 이것이 바로 개 띄우고 대과지 띄우고 살아. 이게 바로 대과의 일들이에요. 크네. 그러니까 항상 역경 속에서는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큰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인류사가 지금까지 지나온 거 보면 항상 큰 사상들은 난세나 난세의 끝내면 큰 사상이에요. 춘추 전국시에 또 오늘날 동양을 지배하는 사상 그때 다 나왔잖아요.
그 위에서 계속 난세의 사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에 보면은, 본이 보면, 본이. 대과지 띄우고 시에. 대과의 때는 비유 띄우고, 대과 띄우고, 인지 제면, 불능 띄우고 제라. 고탄 띄우고 기대라. 자, 대과의 때는 대과인, 보통 사람보다 크게 지나친 재주가 있지 않으면, 그 해석되죠? 자, 대과인. 이는 보통 사람, 보통 사람보다 대과, 크게 지나치는 그런 인재가 있지 않으면, 재주가 있지 않으면, 이 말이죠. 시야가 넓어요. 대덕적 시야가 넓어요, 시야. 일반인들은 조그만하게 사고 있는데, 네 편, 내 편 사고는데, 대인들은 전체 하나를 보니까. 그런 재주가 아니면 불능제라. 이런 대과의 혼란한 소리를 구제할 수 없죠. 제자는 구제할 제자니까. 그걸 구제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시야가 넓어야만이 이 혼란한 대과에서 구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탄 띄우고 기다. 그러므로 그 큼을 감탄한 거야. 대과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큰지를 감탄한 거야. 그래서 사람은 역경과 시를 통해서 시야가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맹자가 말했듯이 하늘이 그 사람한테 큰 임무를 맡기려고 할 때는 먼저 시련과 고통을 둬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의식을 높여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대회를 맡기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쉬었다가 다음 하겠습니다. 네.